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호입니다. 10월의 첫날이죠. 10월 1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시장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대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지수 선물들이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현물 시장에서 그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그랬는데 역시 다우가 1.58%로 제일 많이 빠지고 S&P 500이 1.19% 하락했고 나스닥이 0.4% 하락하고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미국 시장도 첫 번째는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또 인플레이션 요새 계속 얘기되고 있는 또 공급 망의 병목 현상 요새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왔다는 것, 뭐 이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리스크, 헝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과대한 그 기업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공화당은 이번에 그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그 지난번에 그 바이든 정부가 얘기했던 그 사회 지출 패키지 있잖아요. 1조 5천억 달러 거 이거를 반만하자 뭐 이러고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바이든 정책이 상당히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우리도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뭐 이거 해줄게 이거 내놔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그 사회 지출 패키지를 줄여라 뭐 이제 이런 거죠. 또 그나마 이제 좀 그래도 한숨 쉬게 된 거는 바이든이 그 셧다운 방지 법안에 대해서 일단 서명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땡겨 쓰는 거죠. 이 국회랑 조금 다른 건데 일시적으로 지출 예산안을 이제 이렇게 승인을 해서 이게 12월 3일까지인가 이렇게 이제 그냥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좀 가불에다 쓴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됐다. 그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당연히 하락 출발했죠. 코스피도. 근데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 제대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냥 계속 무너져 내렸다는 데 있어요. 그게 이제 상당히 지금 뭐 제가 이제 HTS를 이렇게 복수로 보고 있는데 집계가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증권사나 거래소도 좀 황당한 것 같아요. 빠지니까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집계가 잘 안 되고 막 그래서 조금씩 오차는 있지만 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거기가 거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은 총 3천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들도 4,800억이 넘게 매도를 했고 개인들만 7,600억을 정도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가는 3,019.18포인트 저는 그렇게 여기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보니까 지금 서로 틀리거든요. 예, 근데 뭐 하여튼 그 부분에서 1.6%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하락을 하고선 그냥 점점 더 하락폭을 키워가는 뭐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였어요. 코스닥도 수급을 보면 이게 외국인들도 965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들도 253억, 개인들만 1206억. 근데 이제 선물에서 6천억 이상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 코스닥 선물 일제히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 시장도 천을 내주고 천을 결국 내주고 983점 뭐 이렇게 몇몇 뭐 1620 뭐 지금 전부 이렇게 숫자가 그런데 그 정도 한 2% 하락하는 그 정도로 이제 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 MP라고 여러분 아시죠? 메타버스. 그 MP의 메타버스 사업이 재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이제 평가가 하나가 나오면서 그 분석에 힘입어서 그 메타버스 관련이 전부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런 건 그냥
이 MP라는 회사가 시총이 한 3천억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러니까 뭐 이런 재료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가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이 이게 지금 8일 연속해서 그 넷플릭스에서 그 해외 부문의 1등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 그 컨텐츠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시라. 그 지난번 연휴 때 지나고 나서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어제 미국 시장이 그 나쁜 가운데서도 1.88%나 올라서 최고가를 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수온갑이 누구요?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좀 재미난 얘기지만 여러분 이제 오징어 게임 보면 거기에 뭐 무궁꽃이 피었습니다도 나오고 우리 어렸을 때 하던 놀이들이 나오는데 왜 설탕 녹여서 이렇게 그거 뭡니까 소다라고 그러나요? 그거 넣어서 이렇게 해갖고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하다가 이제 쫙 갈라지면 꽝 되고 이러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이제 국자 뭐 설탕, 소다 이렇게 하고 그 틀, 뭐 별 모양, 우산 모양 뭐 이런 거 있죠. 동그라미, 뭐 세모. 그 세트가 30불이에요. 아마존에서. 근데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혀 저희가 저도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옛날 생각만 했지, 저거 만들어서 팔면 많이 팔리겠다 이런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역시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런데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그 미국에서도 엄청 팔린답니다. 그게 참 세상에 되게 재밌어요. 그 우리나라 옛날에 하던 그런 것들이, 그 학교 앞에서 이게 학교 파하고 집에 갈 때 보면 그런 거 쭉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가 위메이드가 미르4가 글로벌 서버 그 100개를 돌파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근데 이제 게임주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지금 이제 겨울로 가기 때문에 겨울 성수기가 도래했다. 이래서 이제 그 실적이 좀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로 해서 게임주 일부가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신 게 HMM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빠집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답을 달아드렸는데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공매도, 기관의 공매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공매도 치니까 이번에는 기관이 나타났어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달에 그 전체 공매도의 33.1%가 기관이 친 거예요. 우리나라 기관이. 그 8월에 16.6%니까 거의 더블을 늘린 거예요. 공매도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외국인들이 한 80%뭐 이렇게 했고 기관이 이제 10몇 프로 했고 뭐 개인은 한 2% 정도 이렇게 이제 수준인데 개인 수준은 뭐 지금도 그대로인데 이제 기관이 그 지난달부터 확 그거를 늘렸어요. 공매도를 왜 그랬냐? 그냥 돈 벌려고 한 거죠. 돈 벌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맨날 외국인 믿다 뭐 기관 어쩌고 그러는데 뭐 마찬가지죠.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지난달에 기관이 코스피에서 3조 9,785, 그러니까 거의 4조 가까이 순매도를 했어요. 지난달에는 기관이 팼어요. 기관이. 근데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1조 좀 넘게 샀죠. 제가 말씀드렸죠. 1조 좀 넘게 샀고, 개인은 뭐 한 2조 6천억 가까이 사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기관이 주로 뭘 때렸냐면, 삼성전자를 1조 넘게 때렸고, 거의 4조 가까이 파는 데서 1조 넘게 삼성전자를 팔았고, 카카오뱅크,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이제 지수 관련 쪽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난달에 지수 떨어뜨린 죄인이 기관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그냥 습관적으로, 외국인이 그랬을 거야 이랬는데, 진짜 이거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딱 그런 것 같아요. 기관이 이제 드디어 이 공매도 맛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올라갈 리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H&M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JP 모간이 오늘 한 177만 2천 주가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근데 워낙 갖다 퍼부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거죠. 결국 HMM은 긴 호흡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해상운임 가격이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이게 빠진다는 게 이렇게 폭락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수급에서는 이게 말이 되죠. 왜? 그냥 갖다 퍼부니까. 이게 말이 되죠. 그래서 뭐 JP 모간이 뭐 그렇게 177만 주 정도 사도 전혀 뭐 끄떡 없어요. 끄떡 없이 그냥 까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공매도가 그 불법은 아니니까 기관이 뭐 공매도 하는 거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얄밉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놓으면 이제 시장이 안정되면 굉장히 빨리 터닝해서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 주가라는 게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겁나시겠지만 그냥 겁난 분들은 뭐 손해라고 해도 팔으셔야 되지만 제 생각엔 뭐 겁나시겠지만 이건 좀 긴 호흡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뭐 저는 이제 뭐 개인이니까 그런 거를 잘 못해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근데 누군가가 이게 그러면 기관이 HMM을 공매도하는 그 원주 빌려올 거 아닙니까? 대차되는 그거의 주인은 과연 누군가? 이건 뭐 좀 어떤 누가 좀 이렇게 좀 해서 좀 기사화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관련 기자들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재밌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이거에 최근에 뭐 시비 전환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파니 안 파니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랬죠. 그 시비 전환해서 팔면은 산업은행 입장에서 재발등 찍는 거라 그렇게 멍청한 짓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물량이 빌려줄 수는 있잖아요. 대차 수수료 받고. 그렇죠. 대차 수수료 받고, 우리가 이거는 합리적으로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차 수수료 받고 빌려줬어요. 그 대차 수수료는 기업에 생겨요. 그래서 이제 빌려다가, 기관이 좋다고 때려요. 그럼 주가 이제 빠지죠. 그 기관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 차익 먹을 거죠. 그럼 그렇게 이 기형적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누가 살까? 누가 살까? 여러분, 이거 뭐, 땅 투기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이거 불공정 거래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빌려준 데서 이거를 대차 그거 돌아오는 걸 알고 거기에 관련자들이 샀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 관련 기관에다가, 공매도 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공매도를 애워싸고 있는 이런 그 채널들에서 그런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는가 이거를 봐야 돼. 이게 뭐 SH 직원이 땅 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시장을 더 선진적으로 끌고 가는 거지. 그냥 공매도 나쁘니까 파지 마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저리 주변에 있는 거를 그런 거를 감독기관이 좀 따져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엔. 요새 뭐 보면 뭐 사람들 머리가 워낙 좁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진짜 불법인지 아닌지 이거 막 그 교도소 담벼락을 타고 가면서 뭔가 이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고 뭐 이런 일이 많잖아요. 여러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공매도랑 관련해서도 뭐 이런 거는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정책 담당자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오른다. 그런 겁니다. 앞만 두들겨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얘기 좀 하면 시장이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게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급락을 연거푸서 하면 무서워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거 쳐다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게 진짜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괴롭힐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막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뭔가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그래서 야 뭔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빠졌으니까 좋아 사 그리고 덜커덕 더 살 수도 없고 또 돈이 무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야 지금까지 손해를 인정하고 털고 나가자 이럴래니까 손해를 현실화 시켜야 되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그 개인 투자가들의 돈이라는 게 그런 뭐 많은 분도 있고 여윳돈이 뭐 적은 분도 있고 또 꼭 어디 써야 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잖아요. 다 진짜 그 애틋한 사연이 있는 것들이에요. 제 몇십 년 동안 고객을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되면 저도 참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래도 시장이라는 게 뭐 매일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얼마큼 잘 우리가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번에 그 투자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면 또 최근에 이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뭐냐면 그래 뭐 언젠가는 돌아서긴 돌아서겠지만 이게 어디까지 빠져서 언제 돌아서는지 뭐 이것만 좀 알면 내가 기다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오죽 답답하면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데 맞죠. 맞는 얘기인데 그건 뭐 정답을 알면 문제를 푼다는 얘기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주시장에 저도 뭐 예측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3060이 깨지면 그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좀 어렵겠다. 시장이 어렵게 가겠다. 그랬는데 그저께인가요? 그게 뭐 장중에 이렇게 밀린 게 아주 깨름직합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그런 얘기는 틀리지가 않는 게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릴 때도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게 결국은 이렇게 시장에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바닥, 이번에 바닥이 그리 멀지 않은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멀리 있어서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밀려 내려간다. 그런 걱정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10월 중에 이제 그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갑자기 어떤 점괘가 생각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지금 이제 시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질구레한 것들 뭐 그런 이슈들을 뭐 다 빼고 그런 거는 다 빼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금리예요, 금리.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채권금리가 장기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그 얘기 뭐냐면 장기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망한 거예요. 채권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현상인데 그거는 뭐예요? 이제 점진적으로 테이퍼링 이거를 걱정하고 다시 말해서 유동성 축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유동성만 축소하면 주식시장이 무너지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먼저 짚어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시중의 유동성 줄인다, 어쩐다, 이게 이제 시작되면 일단 시장이 위축돼요. 시장이 위축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하고 테이퍼링을 해도 시장은 오히려 잘 버텨서 이렇게 가요. 물론 이제 작년같이 그런 상승은 아니고 모든 섹터가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가 살아난다는 증거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살아났어요. 근데 초기에는 다 이렇게 지금처럼 추위를 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겨울에는 뭐 1월 달 이런 데는 오늘 날씨가 영하 10도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뭐 영하 5도입니다. 이러면 갑자기 따뜻한 것 같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막 초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드디어 0도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무지 춥잖아요. 사실 그때가 더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도 약간 심리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알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올 때는 그렇게 시장이 일단 추이를 딱 타야 돼요. 그것도 없다면 진짜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시장도 시장 나름대로 내성도 생기고 또 그 이후에 제대로 갈 수 있는 섹터를 정해서 시장은 이제 움직이게 돼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그리 멀리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잖아요. 그 오늘 이제 환율이 이게 뭐 이것도 뭐 다른데 오늘 1180원, 88원인가요? 네, 1188원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6원이나 8원이나 뭐 7원이나 그게 그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상황으로 봐서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1200원 넘으려면 무슨 굉장히 옛날처럼 무슨 경제적인 쇼크가 한번 오기 전에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9월 수출입 동향 발표됐잖아요. 수출입 558억. 65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 집계낸 중에 최고랍니다. 월별로는. 그리고 무역 수지도 42억 달러 흑자. 17개월 동안 연속 흑자. 반도체 석유화학 뭐 이게 이제 주로.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미국도 계속해서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도 또 그 달러가 너무 강해지면 안 되니까 거기서 손 쓰고, 그러면 제 생각에도 이게 1200원, 그러면 지금 거의 1900원에 가까이 지금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환율도 거의 상투권이고 원화 가치도 거의 바닥권이다. 그렇게 되면 이게 증시 분위기가 딱 바뀌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들어와서 주식을 사서 이게 이제 다시 환율이 1150원 밑으로 떨어지면 환차도 먹는 거 아니에요. 주식 차익의 환차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수출 주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스테이트먼트도 좋게 표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양면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환율을 보시라. 근데 환율이 안정되기는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고, 이제는 돌아서서 1150을 향해서 가는 속도 싸움을 이제 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문제잖아요. 이게 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공급망의 병목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이건 해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과거의 예를 봐도 인플레이션하고 주가가 그러면 서로 상대의 개념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 좀 긴 호흡으로 보면 인플레이션과 주가는 거의 정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연준도 지금 신경 쓰는 게 그거잖아요. 연준도 신경 쓰는 게 인플레이션을 적정하게 컨트롤하면서 그 실제적인 경기 성장하고도 이렇게 잘 맞춰가서 이거를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게 연준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옛날 같지가 않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니까 막 금리를 변동시키고 막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노티스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구두로 립 서비스라고 이제 그걸로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실제로 정책으로 하고 뭐 이런 거를 해 나간다는 거를 시장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첫 번째 금리나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충격을 받겠지만 좀 지나면 이건 우리가 익숙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동안에 중국이 10일까지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세계 경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장의 방향을 그 전에 막 잡아서 어디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러면 9월 10일 지나서 중국이 시장 문 열 때까지 계속 하락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들쭉날쭉 하겠죠. 더 빠지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오늘 뭐 3020 지수가 그 선상에 걸렸는데, 이게 3000 무너집니까?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건 되게 웃기는 질문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 의미가 없어요. 아니, 뭐, 10대 맞으나 11대 맞으나 맞은 건데,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디테일한데 이제 신경을 쓰면 전체 시장을 놓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이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죠. 뭐 11대 맞이나 12대 맞이나 13대 맞이나 나중에 세다가 못 쓸 수도 있어요. 그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난 아프다. 이거예요. 난 지금 맞아서 아픈데 그럼 이게 언제 돌아가냐. 근데 이거는 보면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밀리냐 더 밀리냐는 이제부터 의미가 없다. 왜?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지금 팔 수가 없잖아요. 팔면 여러분 그냥 손에 적고 증시 떠나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겁나시면 뭐 그런 분들은 주식 못 하죠. 왜냐하면 작년이 이상한 시장이고 올해가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늘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견뎌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래 들면서 줄기차게 얘기해온 조그마한 이익이 나도 부분 익절을 해서 그 돈을 모으십시오라는 얘기를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보통의 시장에서는 그래야 돼요. 작년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더 먹죠. 근데 아니에요. 이익이 났는데 이익절을 안 하고 그냥 내팽개쳐둬서 더 먹겠다. 그런 거는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시장을 이거 겪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린이가 이제 고수가 돼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 뭐 별거 없어요. 시장의 흐름을 그냥 어떻게 읽느냐의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마음 무겁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도 대체 공휴일 때문에 월요일까지 시장이 쉬는데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대 맞은 사람이나 14대 맞은 사람이나 뭐 세다가 잊어버린 사람이나 아프긴 매한가지인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아프다. 그러니까 나 잠시 피해 있겠다. 그래서 돌았으면 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가는 방법의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틀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8.15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 좀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연휴에는 주식시장 잊고 지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주식 시세도 가능하면 오전 오후 그냥 한 번씩만 보세요. 종가 보시고 당분간은 그러셔도 될 거 아닌가 싶고 또 쓸곤생 이번에 꼭 보세요. 여러분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이거 녹화하기 전에 하나 올려놨는데 또 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얼른 또 하나 녹음을 해서 연휴 중에 하나 더 올릴까 생각 중인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시장을 자꾸 잊으셔야지 돼요. 뭐 이게 시장 매달린다고 뭐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또 그런 것도 이제 브런치 카페도 시즌은 끝나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연휴 동안은 편안히 지내시면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지나야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거는 봄이 가까웠다는 얘기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 여러분한테 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시장 열리니까 시장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